혹시 대주주 물량만 이렇게 12월 달에 혹시 50억으로 조정이 된다면은 저는 좀 12월 달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비중이 8%, 9% 되더라도 내년에 성장은 계속 하지 않겠나. 이제 부품주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예. 올해까지 엔터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년에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오늘 모신 분은 스트리트 파이터시죠? 예.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입장입니다. 네. 자, 일단 11월 달 들어와서 증시가 반등을 강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주 마지막인 이 금요일 코스피가 0.74 빠지고 코스닥이 1.49 빠지고 외국인가 기관이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다시 조정이 시작되는 건가? 네. 하여튼 이번 시장의 이 마무리가 좀 불안해서 한번 이 증시 상황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저는 전업 투자자 하다 보니까 매일 실제 매매를 많이 하고 또 장 흐름을 항상 체크하면서 어떤 경우는 내가 매수 홀딩 할 때도 있고 아니면 또 물량을 줄일 때도 있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지수 흐름을 잘 체크합니다. 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는 차트는 이제 나스닥 차트 현재 보고 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봉, 일봉에서 앞에 고점을 거의 두고 상승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 강하게 이제 상승한 이유는 미국이 전반적으로 대부분이 실적 3분기에 발표를 했는데 평균 한 80%, 88% 정도가 기대치보다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금리 5월달 정도 인하. 자, 이런 이야기 놓음으로써 미국이 강하게 상승이 나왔고, 자, S&P 500 역시 마찬가지로 이 앞에 고점을 두고 있고, 자, 다우 같은 경우도 고점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미국처럼 이렇게 상승 폭이 좀 작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2470까지 오늘까지 마감했기 때문에 약 이번 주는 70포인트 상승했고 지수 흐름이 약간의 섹터들의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현재 제가 지수를 예측하기 해본다면은 이렇게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요 부분에서 연말까지 행보하지 않겠나. 현재 미국이 실적이 좋고 5월 금리 인하 이런 이야기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냥 행보 아니면 우상향이라 보면 우리나라도 그런 영향을 받아서 혹시 대주주 물량만 이렇게 12월 달에 혹시 50억으로 조정이 된다면은 저는 좀 12월 달을 아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봤을 때가 횡보하는 것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니까 재작년에 같은 경우 보니까 약 12월 달에 개인들 한 10조 당일날 1조. 마지막 그리고 날. 예. 그리고 이제 그 대주주 물량 나온 거 보니까 약 재작년 같은 거 통계를 보니까 7천 명이 한 2조 3천억 정도 이렇게 낸 것 같습니다. 12월 달에. 예, 12월 달에. 그럼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통계 보면 한 제가 볼 때는 대주주 물량 낼 수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 그렇다면은 올해가 급등한 주식들이 좀 그렇죠. 많아서. 특히 2차 전지 또 로봇 또 이런 쪽에서 그렇죠. 급등한 의료 주식이 AI. 많아서 예, 내가 볼 때는 대주주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만 명 되지 않겠나.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뭔가 법이 바뀌지 않겠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 전에 정리를 하던 사람들도 이번에는 계속 눈치 보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상황. 약간 그런 그러다 게 보면은 있습니다. 예. 만약에 법이 안 바뀌게 되면은 더 물량이 커질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이제 저도 세금을 원래 정책하는 건 맞습니다. 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게 맞는데 이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7천 명 정도가 2조 2년 전에는 그렇게 냈는데 요번에 더 된다 보면은 금액으로 치면은 몇 조밖에 안 되는데 덩달아서 장날래가 따라간 느낌으로 그치.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치. 그럼 그 사람만 매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도 매도를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종목이 하락으로 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금액으로 치면 수십조가 시가총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50억 아니더라도 한 20, 30억 이렇게 좀 정액을 하면 좋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변수는 있습니다만 대주주 양도세 그 한도 변경 요거는 있습니다만 어쨌건 그것이 바뀌게 되면은 횡보, 그렇지 않다면은 오히려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는 당일 한 40포인트 빠집니다. 40포인트면 일주일 내내 하락으로 가서 마지막 날 40포인트. 그리고 1월 달 바로 초반에 이렇게 회복을 했는데 그래도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작년 12월 달 이렇게 코스피 일봉입니다. 이 주에는 보면은 거의 그냥 아무 특별한 이슈는 없었는데 대주주 이렇게 양도세 때문에 이 사람들만 매도한 것이 아니고 덩달아 같이 매도한 거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락폭이 더 깊어지지 않겠나. 그렇다면 적당하게 한 20억, 30억 정도로 이렇게 올리든지 해서 이런 물량이 안 나오는 게 좋다 보여주고, 만약에 10억 그대로 된다면은 혹시 12월 달 초반, 중반에 주식을 사고 싶은 분들은 마지막 날 매수. 12월 마지막 날. 예, 이렇게 대주주 물량이 해당되는 그날에 매수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 이 외국인이 그 방향성이 좀 안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선물도 그렇고 현물도 그렇고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섹터 흐름이 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2차 전지 하락, 또 반도체 상승, 또 자동차 섹터에서 굉장히 강하게 그러게요. 치고 나왔고, 또 건설주가 또 치고 나왔고, 또 농심 같은 경우는 또 라면값 인하 이렇게 해서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볼까요? 네. 자, 이번 주 개인 외국인 기관 이렇게 매수 매도를 보면서 흐름을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아주 제가 볼 때는 지수가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래 대금이 조금 늘어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거래 대금이 10조 이하로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약간 좀 부족하다 그렇게 느껴지고, 외국인이 최근에 한 주 동안 해물은 매수, 개인들이 한 주 동안 많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럼 기간은 거의 매수 매도 정도 이렇게 해서 이번 주 지수가 많이 올라간 경우는 거의 삼성전자가 좀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가 그나마, 또 자동차 섹터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지수가 방어된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수의 한 22% 정도 시총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조금만 움직이더라도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음 주 또 11월 또 말 쪽으로 가면서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버티준다면은 지수는 약간 아래보다는 위로 가지 않겠나. 최근에 보면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샀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지수가 삼성전자만 개인들이 외국인들 사준다면은 지수가 횡보 또는 상승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이번 주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그동안의 기아차 보겠습니다. 기아차, 자, 현대차. 자동차의 부품주도 그렇고 예.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었던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았다는 거. 그렇죠. 현대차, 기아차가 역사적으로 최고 실적이 좋고 영업이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비중이 한 8%에서 한 9% 되다 보니까 혹시 내년에 실적이 올해보다 떨어지지 않겠나. 자, 그런 생각으로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밀리고 덩달아 부품주도 같이 밀린 경우인데, 최근에 보니까 수출도 계속 되고 많이 되고, 또 이렇게 시장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전기차 비중이 8%, 9% 되더라도 내년에 성장은 계속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인식으로 현재 기아차,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현대차, 자, 이렇게 많이 상승하고 했고, 또 부품주도 덩달아서 이제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경우입니다. 네. 아, 부품주 이번에 아주 급등 나왔어요. 예,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은 현대차, 기아차 급등하고 3분기 막상 뚜껑을 여니까 또 실적이 좋게 나와가지고 부품주들이 상승이 많이 했는데, 부품주 같은 경우는 조금 실적을 조금 더 확인하고 매수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근데
그 자동차주도 그렇고 부품주도 그렇고 4분기 때는 실적이 좀 안 좋다. 왜냐면 참 우리가 보통 연식 그 차에 대한 12월 안 사잖아요. 1월 달에 사지. 새로운 년 2024년식을 사려고 하지. 그래서 지금 또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런 의견 가지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자동차 부품질 한다면은 차라리 기아차, 현대차가 낫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뭐 성우 하이텍, 맹심산업 이런 종목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아예 기아차, 현대차. 자, 제가 볼 때는 자 자동차 부품주들은 제가 볼 때는 당분간 하반기까지 안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올해는. 좋게 나오더라도 조금 시장에서 의심을 하기 때문에 그렇지.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종목만 가지고 있고 차라리 매수한다면은 기아차, 현대차 이렇게 약간 눌러줄 때 차라리 좋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또 화학주들이 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일단 화학주 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솔케미칼, 그다음에 SKC 자, 이런 종목들이 그나마 화학주 중에서 좀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주 또 특징적으로 건설주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아 진짜 지난주 그 제가 종목 리마인드 하면서 이 삼성 엔지니어링부터 현대건설 그리고 피어그룹으로 GS건설 보면서 GS건설 차트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요. 건설주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지금 그렇게 좋을 일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금리 아직은 뭐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이래가지고 좀 안 좋게 봤는데 의외의 결과가 좀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또 이번 주 좀 특징적인 것이 건설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치고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는 안 좋다 하더라도 실적이 굉장히 다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먼저 이렇게 바닥에서 치고 나갔고 삼성물산이 여기서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잘 나왔네요. 네. 그리고 DL ENC 같은 경우도 단기간에 강하게 상승하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치고 나가고 이유는 실적이 지금 3분기 다 좋게 나오고 내년을 좋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섹터가 이렇게 보통 이 3분기 이때 상승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내년에 실적을 좋게 볼 때만 저런 차트가 만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좀 특징적인 것이 건설 섹터가 강하게 상승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또 좋은 종목 같은 내년 다음 주 갈 만한 종목을 보니까 현대건설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게 보이고 네. 자 그리고 GS건설 같은 거 한번 봅니다. 그러네요. 주차장이 무너지고 5천억 적자 네. 그 실제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올 때는 내년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좋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종목도 요 위에 몰린 분들은 그냥 약간 눌러줄 때 매수하면은 악재가 다 반영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한 2만 원, 한 19,000원 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특징적으로 좀 건설 섹터가 좀 강하게 치고 나왔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보험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험주 삼성생명, 자, 보험주는 금리하고 좀 약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금리가 높으면은 이제 약간 이렇게 가다가 금리가 인하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이렇게 하락 이렇게 가는데 삼성생명, 하나생명이 약간 하락으로 가고 그리고 손해보험 회사들이 실적 사상 최고로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적이 좋으니까 또 정부에서 또 인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가니까 이렇게 많이 밀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주식이 어떤 경우는 실적이 안 좋으면 위로 가는 거 또 이렇게 화재 보험주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으면 내려가고 은행주도 사상 최고 실적이 좋은 경우인데 또 정부에서 뭐 항제세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또 가다 멈춘 경우입니다. 그래서 네. 보험 세트도 이렇게 움직였다 보여지고 농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실적이 최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또 라면값 인하 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서 좀 하락했는데 제가 볼 때는 혹시 보유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정부에서 인하 그렇게 하더라도 흉내는 냅니다. 보통 보면은 항상 뭐 전화 요금도 그렇고 뭐 이런 경우 항상 보유자 같은 경우 위에 물린 분들은 그냥 가지고 있어도 특별히 실적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날 혹시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전날. 그러면은 전일 종가 한 2, 3% 밀리면은 일부 물량을 좀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번 주 또 엔터주들이 오늘 급락이 나왔어요. 급락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급락 나온 이유가 결국은 실적이 예. 매출이 많이 줄었다. 앨범 판매량이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실적에 대한 불안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이렇게 역배열되면은 즉 이평선들이 매물대가 위에 있고 이렇게 역배열되면 사실은 수익 실현 또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매수는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요 부분에서 이제 제가 낭떠러지라고 표현하는데 저점을 깰까 말까 한 위치 같은 경우는 절대 매수는 안 되고 물량을 줄인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아주 위험한 위치에서 이렇게 밀리는데 이유는 올해까지 엔터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년에도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시장에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그렇다면 보통 개인들은 이런 종목을 가지겠다 하더라도 혹시 이제 종목이 이렇게 저점을 깨고 제가 말했던 역배열이 된다면은 엄지 차트가 된다면은 이렇게 혹시 개인이 매수, 기관 외국인이 매도한다면은 물량을 줄인다든지 매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엔터주가 내년에 과연 올해처럼 실적이 따라줄 것인가 그렇게 시장에서 의문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유자 같은 경우는 만약에 YG 엔터 같은 경우는 이 저점을 5만 원 깬다면은 주가 하락이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항상 지지를 깨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깨지는 순간에 보통 거기서 20%, 30% 손해가 나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결정을 해줘야죠. 내가 손절을 하든지 이렇게 헤어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네. 차라리 자리를 잡으면 매수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게임주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게임주도 급등 후에 이제 며칠 쫙 오르다가 지금 또 다시 급락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상승한 경우는 또 부산에 어제가 지스타.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거 일정 매매를 하는데 혹시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은 물리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정 하루 전날 아니면 당일날 일단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산다면은 한 일주일 전에 매수해서 하루 전날 매도 아니면 전일 종가 2, 3% 깰 때 매도.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또 그래프톤, 또 위메이더 이런 경우는 주식 선물이 되는 종목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은 요 부분에 일정을 한 일주일 전에 매수, 그리고 하루 전날 매도,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주식 선물이 된다면은 주식 선물로 매도. 자, 이렇게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손실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주들이 이렇게 많이 밀린 이유는 사실은 지스타 뭐 이런 게임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한 겁니다. 예. 네, 그렇군요. 하여튼 이번 주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급등락한 섹터들 점검해 보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시장, 이 상승의 추세가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좀 계속 조정을 받을 것이냐. 근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횡보할 것이다라는 전제로 그러면 이게 종목의 순환장, 순환매 예. 이런 형태로 계속 이렇게 좀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러면 예. 좀 오르면은 팔고 그렇죠. 낮아지면 또 사서 또 오르면 팔고 요 전략으로 가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자동차 섹터가 급등 이렇게 계속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많고 상반기 때 많이 급등했던 종목들은 순환매가 안 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지수가 한 2,400이 횡보된다면은 또 다른 섹터에서 그동안에 소외됐던 섹터에서 상승을 오는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이렇게 일봉상에서 강남 자리에서 매수하면은 좀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머니톡이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머니톡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